안녕하세요. 네오엠 CS 담당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견적 관리에서 견적 내역과 견적 등록, 그러니까 견적 요청을 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번 영상은 들어온 견적을 비교하고 고객사에게 보낼 견적서를 출력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시스템을 시작하기 위해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견적 내역 페이지로 바로 오게 되고요. 아래에 보시면 내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견적들을 볼 수 있고, 그 상황에 맞춰서 검색 조건에 따라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견적 작성 중에 체크를 하시고 검색을 하면 이제 견적 진행 상태가 견적 작성 중인 것만 나오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서 내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쉽게 찾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 상태를 보시면 견적 작성 중, 견적 회신, 견적 마감, 견적 확정 단계가 있는데, 먼저 견적 작성 중인 상태는 견적 요청을 하기 위해 견적 요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견적 회신은 견적 작성을 다 한 견적 요청서를 이제 공급사들에게 보내고 견적 회신이 오기를 기다리는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견적 마감 단계는 내가 지정한 회신 기한이 끝났거나 아니면 조기 마감을 했을 때 견적을 더 이상 받지 않는 단계입니다. 견적 확정 단계는 견적 마감이 끝나고 이제 내가 어떤 공급사를 선택해서 아이템을 구입하고 그 구입한 아이템에 어느 정도의 마진을 붙여서 되파는지 고객사에게 보낼 출력물을 만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검색 버튼 상단에 있는 등록 버튼을 눌러서 견적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견적 작성을 하려면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작성할 부분이 문서번호 부분인데, TRKOR이라고 보이는 앞에 5자리 부분은 변경이 불가능하고요. 회원가입을 하실 당시에 그 대표 계정으로 입력하셨던 5자리 문서번호는 수정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6자리 다시 4자리에 난수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은 편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01번에 01번 이런 식으로 문서번호가 작성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입고일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납품 받을 날짜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음주 월요일까지 받고 싶다 하시면 28일, 화요일까지 받겠다 하시면 29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회신기한은 견적을 언제까지 받겠다라는 기한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입고일자가 29일이면 그 이후의 날짜는 선택하실 수가 없습니다. 10월이 아예 표기가 안 되는 겁니다. 회신기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급사에서 얼마나 빠르게 기입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를 두시고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날짜도 가능하지만 오늘 날짜 이전의 시간은 선택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회신 기한을 설정해 주신 다음에 나중에 설명할 테지만 조기 마감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 처명, 내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다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A 철도에서 새힘찬호에서 그 고객사에서 클라이언트에서 부여해준 번호 1234-05번 이런 식으로 내가 고객사에게 받은 정보들을 다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요 부분도 의뢰처 담당자이기 때문에 매출처의 정보를 써주시면 됩니다. 매출처에서 뭐 영업부의 뭐 김철수 대리님 뭐 님자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여기서 작성한 부분이 다 서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류 양식에 맞춰서 다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직급은 써주셔도 되고 그 고객사에서 원하는 양식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편집이 가능하니까 뭐 나중에 출력물을
출력하실 때 수정하셔도 되고요. 뭐 0000 이메일 abc 골뱅이 철도 atrain kr 이 정도로 고객사에 대한 정보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 조건에는 추후 협의라던가 이제 협의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는데, 뭐 3개월 외상거래라든지 아니면은 뭐 빨리 사야 되거나 지금 자금의 여유가 있으실 때 뭐 현금 결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공급사에서 보고 그에 맞는 견적을 넣어주게 됩니다. 일단 저희는 추후 협의로 돌려놓고 프로젝트 정보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등록되었다는 알림창이 뜨고 상단에 견적 내용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럼 프로젝트 정보 저장이 다 끝났으니 이제 물품 등록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물품 등록, 물품 엑셀 파일 업로드라고 일괄적으로 등록하는 부분이 있고, 하단에 개별 물품 등록으로 따로따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개별 물품 등록을 눌러보시면 먼저 물품 분류라고 해서 카테고리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량, 품명, 단위, 코드, 메이커, 비고의 첨부 파일까지 직접 넣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수량 1에 09 해머에 하나 라고 했을 때 코드 메이커 비고 부분은 비워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저장하기를 눌렀을 때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창이 뜨고 카테고리에 09라고 지정이 되며 해머라는 품명으로 아이템이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일괄 등록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샘플 양식 다운로드를 받아주시고요. 다운로드가 다 되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제공하는 엑셀 양식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예제 부분을 지워주시고 내가 고객사에게 받은 오더를 양식에 맞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분명 ABCDE의 수량 하나씩의 단일타 같이 지금은 제가 직접 작성하고 있지만 고객사에게 오더를 받았다면 복사해서 그 해당 맞는 컬럼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다시 저희 페이지로 돌아와서 파일 첨부를 먼저 눌러주시고 등록하기를 눌러주시면 물품 항목 일괄 업로드 완료라는 창이 뜨면서 아까 저희가 엑셀에 등록했던 ABCDE라는 아이템이 들어가고 수량과 단위도 다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개별 물품 등록과 다른 점은 엑셀에서는 카테고리를 지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에 맞는 카테고리를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카테고리 지정이 없이 저장을 누를 경우 모든 아이템의 카테고리가 지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5개 항목에 선택을 하여 상단 부분에 카테고리 지정을 눌러 카테고리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카테고리를 제공하고 있고 그 카테고리마다 공급사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아이템에 맞는 카테고리를 잘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ABCD라는 항목이 용접기기다 라고 하면 중분류에서 공구 용접 유압기기가 있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에 뜨는 노란색 칸은 저희가 제공하는 예제입니다. 그 아이템에 맞는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접을 선택하고 변경을 눌러보면
변경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뜨고 일괄적으로 용접이라는 카테고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정보를 모두 쓰시고 아이템을 모두 넣었다면 저장을 누르시면 이번에는 알림창이 뜨지 않고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견적 요청이라는 버튼이 활성화되었는데 이 견적 요청을 누르게 되면 더 이상의 아이템 정보 수정이 불가능하며 공급사들에게 이 항목으로 견적 요청을 하게 됩니다. 1번 햄머 같은 경우에는 공구를 취급하는 공급사들에게 견적 의뢰가 가게 되고 A, B, C, D, E 항목은 용접을 취급하는 공급사들에게 견적 의뢰가 가게 됩니다. 견적 요청을 누르게 되면 견적 요청 완료라고 뜨고 진행 상태는 견적 회신 상태로 바뀌게 되며 조기 마감이라는 버튼이 활성화되고 더 이상의 추가 입력은 불가능합니다. 견적 마감이 되거나 조기 마감을 누를 때까지 계속 견적 의뢰를 받게 되며 견적 회신에 나오는 0/6이라는 숫자는 6개의 아이템 중에 몇 개의 아이템에 견적이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리스트를 가도 새 힘찬 후에 대한 견적 회신을 한눈에 누르지 않아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견적 의뢰를 하는 부분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